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이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일 텐데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의혹을 더 지금 증폭시켰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자, 김 기자 어때요?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뭘 제일 강조했었죠? 일단 기자회견을 한 것, 공식 석상에 드러난 게 이번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뭔가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고 뭔가 기자들, 취재진들에게 호통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서명하겠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합성 장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을 뺏을 줄 압니다.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음성인 질문이 많아 잘 몰라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가야 되는데 학문계에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바다가 못 돼요. 근데 여기 67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날이요. 그런데 17일날 왔다 자꾸 그래 한 며칠입니다. 그래 안 돼.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어제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됩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 어제 가평의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 안에 이제 평화의 궁전은 이미 이제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일종의 경기도가 이제 폐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못하고 좀 문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이만희 총회장 어제 한 30분 정도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마지막에요. 이만희 총회장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의 저 모습. 엄지척. 글쎄요. 저 장면을 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 의원님은 일단 저 엄지척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그 사람들마다 저 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고령인데다가 물론 그 과거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좀 어눌한 그런 그 말투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그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데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24만의 신도를 거느린 그 종교 집단의 총회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도들한테 뭔가를 지금 그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나 뭐 이렇게 해석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소위 이제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환란의 와중에도 지금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저분도 종교인이라 그러지만 나름대로 지금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큰절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큰절. 어허. 제일 황당한 게 그 금장을 두른 시계, 박근혜 시계라는 거 머리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분과 관련해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별로 익숙하지 않은 종교 집단이 이렇게 항상 대두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인식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지 예. 그 여러 가지를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 신천지가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 확산하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천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과거 세월호 당시에 구원파 또 유병원처럼 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들을 소위 마녀사냥식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수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때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주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굉장히 막 비판하는 그런 일종의 시위도 열렸고요. 보세요. 뭐 가출, 행방불명, 뭐 돌려보내라 등등의 피켓 시위도 있었고. 근데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뭐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큰절은 했지만 그 이후의 발언을 보면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소란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이러면 난장판이 돼서 안 됩니다. 호통을 치기도 하고 어제의 기자회견은 뭐 사과를 위한 어떤 그런 기자회견, 진정성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죄를 하는 입장인지, 책임감을 느끼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여기서 무마하려는 어떤 가식적인 행위인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가고요. 아까 의혹만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혹을 키웠다기보다는 해소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분노를 키웠죠, 국민들은. 분노를 키웠다. 왜냐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저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궁금증. 그러면은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준비해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듣고 싶은 내용을 준비를 해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해오고 어떤 퍼포먼스 이후에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가지고서 호통을 치는 모습, 과거 해왔던, 그리고 신자들한테 자기를 뽐내는 듯한 엄지척,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저분의 입장이 죄스럽고 책임감을 느끼는 입장으로 저길 왔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스럽고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저 이만희 총회장 왜 시청자 여러분 기자회견 할 때 아마 그 장면들을 다들 좀 저기 눈길이 가셨을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옆에 무슨 여성분이 사실상 이렇게 인간 보청기 역할을 해주잖아요. 얘기해주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뭐 신도인 건 같은데 정체가 누구지? 뭐 이게 궁금증이 좀 있었죠. 김 기자 좀 어떻게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일단 어제 그분이요 옆에서 이제 안 들리는 취재진의 질문을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답의 방향까지도 좀 제시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취재진들이 많이 항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이제 저 귓속말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니까 왜 방향까지 알려주냐 뭐 취재진이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있을 때부터 요한지파 서무를 보던 자매입니다. 2006년 말이니까. 그 이후도 서무를 계속 보다가 김남희 원장이 탈퇴한 후에 김남희 원장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가까이서 측근에서 이제 수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실세가 되겠죠.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24시간 같이 있어요? 그렇죠. 24시간 거의. 뭐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일종의 부인 역할처럼? 네, 그런 거죠. 내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아지죠. 그러면 12지파장보다도 영향력이 더 큰? 자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일종의 약간의 이제 뭐 통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저 여성은 신천지 내에서 상당한 실세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사실 이 신천지라는 교단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신격화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존재인데 이만희 총회장이 저 보세요. 저 여성분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물렀다 해라. 여기 계속 머물렀다고. 여기 머물렀다고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만희 총회장 바로 막 얘기도 정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어제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는 다가왔을까?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뭐 이 신천지라는 교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 내부적인 얘기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국민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운영하면서 일부러 뭐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뭐 신자들한테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감염을 시키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럴 의도도 없고 나도 오히려 내 신도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게도 협조하고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가 이야기한 대로 그게 뭐 그 명단이 일부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비슷하고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일부러 뭐 병을 퍼뜨렸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 어떤 교인을 만드는 행위라든지 뭐 그 집단 안에서 저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감염을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중국발 입국을 안 막았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다 퍼졌으니까 감염뿐만 아니라 치료를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너무 몰아가듯이 이분이 뭐 이 신천지가 만약에 여기서 바이러스를 갖고 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다 갑자기 중단이 돼가지고 퍼지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치료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짧게 하나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평론가 말씀하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이 명단이 거의 뭐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한 건 맞지만 처음에 협조할 때는 그렇지 않고 협조가 좀 부족했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김범택 교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만희 총회장 저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이야기 했는지도 다 보셨고. 네, 네. 저는 우리 김 교수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의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고 계실 거고. 네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의 어제 기자회견의 저런 모습과 있던 이 발언과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신천지 통해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2차, 3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 중에서 협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지금 고생하고 계신 대구 경북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 때 아닌 이 시계가 요즘에 이 시계 논란입니다. 저는 뭐 시계가 없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뭐 큰절 2번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카메라에, 우리 언론사 카메라는 놓치는 게 없어요. 다 찍습니다. 그쵸? 여기 김 기자, 이 지금 이만희 총회장 어제 이 시계가 지금 뭐 계속 논란이라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큰 절을 2번 했잖아요. 근데 절을 하면서 이제 소매가 걷어 올려지니까 안에 차고 있던 시계가 저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가까이서 찍은 그 모습을 보니까 금장으로 된 청와대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알려지면서 조금 이 시계가 도대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논란도 일었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만든 시계가 아니라 가짜다. 뭐 유영하 전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금장이나 금도금으로 만든 적도 없고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찬 시계에는 날짜가 적혀 있는 그 판이 날짜판. 있는데요. 이 날짜판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이건용 전 행정관은 은색 시계만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이건데요. 좌측. 그렇죠?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시계. 우측이 금장 시계잖아요. 이 봉황도 있고 뭐 박근혜 서명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른쪽 게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왔던 시계. 근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우린 저 이만희 총회장이 저 착용하고 있는 저 금장 시계는 만든 적이 없어요. 저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온 저 시계는 가짜예요, 가짜. 이제 이런 건데. 일각에서는요, 김평론가 이런 얘기가 하더군요. 보세요. 이만희 총회장이 저 시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출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쌀쌀하잖아요. 아직은 반팔 이 와이셔츠 입을 때는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이만희 총회장 어제 때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분명히 큰 절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시계가 노출이 될 것이고 언론사 카메라에 그게 찍힐 거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도 알 텐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약간의 이제 미스터리인데 우리 김평론가는 이 시계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착용을 한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 혼란을 주기 위한 거라고 보고요. 그 혼란을 통해서 본인에게 그 오는 어떤 책임과 압박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갖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의도는 성공한 거죠. 좀 이런 게 논란이 있고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힘을 합치기가 어려운 상황도 되잖아요. 여야가 이제 이걸 놓고 설왕설래하면서 서로를 공격할 포인트가 없는지를 열심히 찾아내고 그걸 또 이렇게 은근슬쩍 또 비추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게 의도적으로 찬 거라면 일정 부분은 그 의도가 성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이만희 총회장이 무슨 시계를 차고 나오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이만희 총회장이 과연 어떠한 얘기를 할까, 어떠한 액션을 취할까는 모든 국민들의 사실 관심사였고 근데 느닷없이 이게 무슨 박근혜의 서명이 들어간 시계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엇일까? 신천지가 지금 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의도하는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자 함인데 우리 정호금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워낙 신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복선을 깔고 저 시계를 차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어떤 여성이 귀에다 대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저 이만희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의식 상태 얼마나 명료한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요.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시계를 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몰리고 있잖아요. 마녀사냥으로. 그런데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저 노령의 혹시 의식이 분명치 않아서 지금 혹시 박근혜 정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상상을 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시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시계라는 거를 조금만 만들어서 정해진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 시계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계를 원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 시계가 귀했었는데 더군다나 금장으로 만든 적도 없었는데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저게 논란이 되니까 사실은 정세균 시계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시계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가 본질의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질은 뭐냐면 신천지 신도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확산됐는데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20대 신도가 감염원인 것 같다.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선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감염원이 지금 그러면 환자라는 소리인지 아닌지 지금 그건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 결국은 중국에 갔다 온 한국인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청도의 대남병원도 엄청나게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대남병원이 요양소 같은 형태라 간병인들도 많았는데 이 간병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구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감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러한 위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복선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일단 개인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요
저녁에 한밤중인지는 정확히 내가 시간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해가 진 이유입니다. 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만희 총회장이 한밤 추격전을 벌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일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한밤 추격전을 벌인 이유는 바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코로나 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추격전 끝에 결국 잡지는 못했는데요. 이만희 총회장과 만나지 못한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오늘 도중에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과천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불안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불응하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가평 민간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못 믿는다. 그러니까 검체 채취할 테니까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저 평화의 궁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지만 이 지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가평 연수원을 떠나서 이후에 과천보건소에서 따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이재명 지사가 도착하기 전에 가평 연수원을 떠나서 과천 보건소에 도착해서 지금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왜 일부 저기라면서요. 차에 타서 저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검사받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과천 보건소에서 차량에서 저렇게 검사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 어때요?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이만희 총회장 음성이 나왔는데 나 그거 못 믿겠소. 직접 가겠소. 했는데 그 사이에 나와서 이만희 총회장은 검사받았고 결국 음성이 나왔어요.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잖아요. 예. 경기도지사는 두 가지 지위가 있죠. 일단 행정부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행정가로서 계속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강제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의 모습은 이 행정인으로서를 도를 넘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 병을 빌미 삼아가지고 경주식으로 누가 먼저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대선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보로 인기몰이를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은 그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남겼어요? 정치인들은 제발 조용히 하고 일이나 중대본에서 요청하는 일이나 묵묵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조용히 하고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입을 다물라고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그만하고 주지사로서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예. 비슷한 예가 저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인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예. 법무부가요. 검찰, 교정 이런 행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바로 출입국 관리입니다.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를요, 법무부에서 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우리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럽니까? 국민들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출입국 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이 전염병과 관련해가지고 출입국을 막을 수가 있다. 예. 그런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모습이 좀 국민들을 볼 때는 좀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오후 4시 기준으로 이제 5,000명을 넘어서게 됐네요. 예, 5,186명. 첫 확진자 발생 43일 만에 이제 5,0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4,812명이었는데, 예, 그 사이에 374명이 늘어서 이제 5,186명, 국내 확진자 숫자가 이제 5,0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43일 만입니다. 첫 확진자 발생. 예, 계속 어쨌든 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